최근 들어 식사 후에 유독 졸리거나 오후만 되면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식사 후 혈당 조절 과정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흔히 당뇨가 있는 사람만 신경 써야 할 문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중년을 넘어가면서 누구에게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데요. 혈당은 식습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의 상승 속도와 변동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당뇨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조합, 그리고 식사 전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효과적인 섭취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 중에서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고 부작용과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하는 향신료입니다. 특히 계피에는 신라말데하이드, 폴리페놀,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작용을 보조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와 관찰 연구에서도 계피를 일정 기간 섭취한 경우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계피는 주로 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부담이 적고 혈당 관리에도 활용하기 쉬우며 가루 형태는 요거트나 귀리 등의 소량을 보조적으로 곁들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피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체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 콩, 렌틸콩 등의 콩류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 중에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혈당 부담이 비교적 적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콩에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추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와 역학 연구에서도 콩류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식후 혈당 변동폭과 인슐린 반응이 안정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콩류는 밥이나 면류의 일부를 대체해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되며 채소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열량과 탄수화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배추, 무 등 우리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들이 있는데요. 이 채소들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 가운데서도 당질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 인돌 계열 화합물 등 대사 조절과 관련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응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실제 역학 연구와 임상 연구에서도 십자화과 채소 섭취량이 높은 집단에서 혈당 변동성과 대사 지표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생으로 섭취해도 좋고 살짝 익혀도 혈당 부담이 크지 않으며 식사의 시작 단계에서 먼저 섭취할수록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래 익히면 일부 활성 성분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데치거나 가볍게 조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 가운데 탄수화물 비중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반응을 보조하고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견과류는 단독 간식으로 섭취할 때보다 식사와 함께 먹을수록 혈당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하루 한 줌 이내의 소량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적절합니다. 다섯 번째는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식사 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귀리는 가공 정도에 따라 혈당 반응 차이가 크므로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당류가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스틸컷 오트나 롤드 오트처럼 가공이 적은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 인슐린 반응과 혈당 조절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혈당 관리 식단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당류가 첨가된 제품은 혈당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의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는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소량 섭취 시 혈당 상승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과일인 만큼 과다 섭취는 피하고 한 번에 소량만 곁들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적절합니다. 특히 요거트와 베리류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장 환경과 대사 균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한데요. 무가당 요거트에 베리류를 소량 곁들이고 여기에 견과류나 귀리를 살짝 더하면 혈당 부담 없는 아침 식사로 충분한 조합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식품들 외에도 양파, 오이, 버섯류, 해조류, 아보카도 등의 혈당 부담이 비교적 적은 식품들을 식단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섭취량과 조합, 식사 전체의 균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단일 식품에 의존하는 방식은 오히려 혈당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특정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과 함께 가벼운 신체 활동을 병행한다면 혈당 변동의 안정성과 대사 회복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립니다. 당뇨 걱정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